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각두팔입니다. 헬 관악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고요. 웬마 좀 제대로 입어. 그지라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진행할 컨텐츠는 자영업자분들 제가 찾아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대신 써줄 거고요. 이거를 상위 노출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영업자분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워드 분석부터 상위 노출 방법까지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는 이 관악구 위주로 시작해서 뭐 사당, 강남, 홍대 이쪽으로 조금씩 찾아다니면서 퍼센트 내돈 내산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포트를 할 가게는 상군의 멸치국수라는 가게입니다. 해당 사장님께서 블로그 마케팅 같은 걸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맛이 있었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지금 고물가에서는 절대로 먹지 못할 가격에 국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조금 고심이 깊어 보였어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안 될 집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포트를 하고 상위 노출시켜 드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가게의 개선점 이런 것도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네이버에 상군의 멸치국수를 치면은 블로그 마케팅이 안 돼 있습니다. 방문자 리뷰가 단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요 리뷰가 찐인 것 같아요. 양도 많고 맛있다. 김치도 직접 담갔다. 봉천동 국수 맛집 찾아다녔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찐 리뷰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먹어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게인데 뭔가 마케팅적으로 좀 서포트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가성 아닙니다. 10원 한 푼 안 받고 이 사장님이 저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지역 개념입니다. 내가 특정 키워드를 마케팅해가지고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요 상군의 멸치국수 요 키워드를 타겟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상군의 멸치국수라고 타이핑을 해서 인입될 확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요 지역 기반 네이버 지도 키시면 지역이 나오거든요. 지역 기반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 멸치국수, 중앙동 멸치국수, 그리고 요 관악프라자 멸치국수 이런 식으로 지역 타겟으로 그리고 큰 건물 위주로 그리고 봉천 중앙시장 보이죠? 중앙시장 멸치국수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할 실제 검색자의 의도를 판단하셔가지고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군의 멸치국수를 타겟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검색될 확률이 0%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입구, 관악프라자, 중앙동, 관악구, 봉천중앙시장, 멸치국수, 비빔국수, 돈가스 이러한 식으로 키워드를 확장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영업자분들이 영업하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조금씩 키워드를 늘려가시는 개념이야.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고 해당 글을 읽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장에 방문할 기회, 그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요거 먼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을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 멸치국수를 검색하신 다음에 스크롤 내려보세요. 다양한 맛집들이 나오죠. 다만 상군의 멸치국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꼭 1페이지의 최상단이 아니어도 돼요. 요거는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 즉 레벨이 높고 과거부터 해온 사람들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은 요 1페이지 끝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계속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손님들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로 마피아넷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키워드의 검색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량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해당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냐 시장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검색 수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깊게 들어가시면 어차피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 수가 서울대학교 국수는 70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이게 매력적인 키워드예요. 그 이유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국수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해서 검색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되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고객, 국수를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대명사로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국수, 국수 맛집 이런 게 아니고 서울대 입구역 국수, 서울대구 국수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타겟해서 나의 가게를 홍보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략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지역 기반으로 계속 써나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수, 음식들의 지수, 즉 레벨이 쌓입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스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천중앙시장이었죠. 상군의 멸치국수는 봉천중앙시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봉천중앙시장 맛집, 봉천중앙시장 점심, 봉천중앙시장 국수 이렇게 타깃해서 계속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봉천중앙시장 맛집으로 한번 타겟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쓰면은. 다만 저희 레벨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사장님들이 쓰시면은 상위 노출이 처음엔 안 될 겁니다. 근데 3개월, 4개월 꾸준히 쓰시면은 분명 저보다 높게 상위 노출이 되실 거예요. 그것만 인지하시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국수를 판매하시거나 면류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잘 지켜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봉천중앙시장 맛집 검색을 해보니까 살짝 냄새가 나긴 합니다. 마케팅에 돈을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러면은 저라도 노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만 최선을 노력을 해볼게요.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 광고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 다 돈 쓴 거예요.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산골, 그리고 또 산골. 비슷하게 이런 산골이라는 가게가 되게 많네요. 요거 예전에 뭐 유튜버 윤호찌였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맛있다고 하면서 핫해진 가게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MZ세대들이 엄청 가서 먹더라고요. 다 산골이네요. 웬만하면 산골이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써보긴 할게요.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케팅 회사들의 비용이 들어간 그리고 최근에 SNS에서 핫한 맛집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봉천중앙시장 산골 요게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려가는 거거든요. 사실 다양한 맛집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30년을 넘게 여기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좀 아쉽다는 것이죠. 정보가 좀 분산됐으면 좋겠어요. 맛집은 많으니까요. 그럼 각설하고요. 써볼게요. 타겟 키워드는 봉천중앙시장 맛집이었습니다. 봉천중앙시장 맛집, 상군의 멸치국수, 내돈내산 찐후기 요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에 사장님들이 홍보하신다고 하면 봉천중앙시장 맛집, 상군의 멸치국수, 재료 소개, 레시피 소개, 메뉴 소개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봉천중앙시장 맛집이라는 지수의 레벨이 올라가셔가지고 나중에 상위 노출이 되실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발행 눌러보시면은 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맛집으로 해주세요. 맛집으로 세팅하는 게 상위 노출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거의 주제는 맛집이기 때문에 두 개 제목과 주제가 일치해야 상위 노출이 유리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넣어주세요. 봉천중앙시장 맛집, 관악구 맛집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플러스 점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요. 그리고 본문의 처음에는 이 글을 쓰는 의도, 목적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적어보고 읽어드릴게요. 자, 서두를 적었고요. 이 서두는 한 200자 정도가 좋습니다. 서두는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적어주는 거고요.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교환 곽두팔입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말을 맞이해서 봉천중앙시장 가게 됐어요. 다 팩트고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연히 배가 고프죠. 저희도 장을 보고 배가 고픈데 멸치국수를 판매하는 가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먹어보고 나니까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일단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이 가격에 멸치국수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장사가 안 될 가게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적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론을 꼭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인용구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라인 다운표 보이십니다. 클릭하시고요. 처음에는 가게의 위치나 기본적인 정보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군의 멸치국수 위치와 인테리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요 상단에 장소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군의 멸치국수 치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죠? 관악구 중앙길 18 있습니다. 추가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지도가 바로 보이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해당 가게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 위치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장점을 소개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당 위치는 봉천중앙시장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장을 보거나 시장에 들리실 일이 있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목적을 한 번 더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가게의 인테리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가게의 외부 인테리어가 먼저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 좀 아쉬웠던 게 멀리서 봤을 때 이 가게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조금 헷갈렸고요. 딱 이 가게가 영업 중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배너나 입간판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서 내부가 전혀 안 보이는 인테리어는 좀 훌륭하진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장사가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맛있었거든요, 정말.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글을 쓸 때는 너무 장점만 주구장창 쓰는 건 좋지 않아요. 특정 부분에 단점이 있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팩트 베이스로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글이고요. 블로그 로직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라고 판단하기에 되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믹스해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외부 인테리어를 썼으면은 내부 인테리어 글도 간단히 작성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나 디테일한 부분인데 내가 가게를 홍보하려고 할 때 우리 가게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잘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가게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가게 내부를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나 매장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가치 판단까지 넣어줍니다. 즉 기계가 쓴 글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제가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담아내되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과 장점, 단점을 믹스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우리 매장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가격과 메뉴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자, 가격을 보시면 멸치국수 5,900원, 왕돈가스 7,900원이에요. 요새 물가에 저는 굉장히 싸다고 느꼈고 단순히 싼 게 아니고 음식의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주방장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가게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봉천중앙시장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격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먹어본 다음에 맛을 평가했는데 이 글을 읽는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맛을 전달해 드리겠다. 이거는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다 라고 한 번 더 소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정말 맛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옛날에 먹던 국수가 생각나는 맛이라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 동영상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고요.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영상 보이시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자 하는 타겟 키워드가 봉천중앙시장 맛집이죠. 그러면 이걸 복사하셔가지고요. 제목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봉천중앙시장 맛집, 봉천중앙시장 맛집 이런 식으로 파일과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자 하는 타겟 키워드를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위 노출의 확률이 높아져요. 이걸 가지고요. 적당한 부분에 이 동영상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도 봉천중앙시장 맛집 상군의 멸치국수 방문 후기 이 정도로 적어주시고요. 태그도 적어주세요. 자, 태그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봉천중앙시장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큰 키워드죠. 그리고 조금 줄어들면은 봉천중앙시장 점심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면은 봉천중앙시장 국수라고 되겠죠.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만 적어보세요. 완료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움짤이라고 GIF 파일을 넣어줄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분들은 일단은 그냥 쓰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우선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해당 가게를 상위 노출을 오래 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움짤까지 삽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블로그 로직이 판단했을 때 상위 노출할 만큼 열심히 글을 썼네 라고 착각이 들게끔 알고리즘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구글의 동영상 GIF 변환 치시고요. 요거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동영상 업로드 누르시고요. 봉천중앙시장 맛집 1, 2, 3, 4, 5, 6 이렇게 이름을 제목과 동일하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끌고 오면 되거든요.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요. 중간 품질 보이시죠? 그대로 두신 다음에 다운로드 보이실 거예요. 다운로드 누르면은 자동으로 움짤이라는 GIF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상태로 블로그 본문에 밀어 넣으면 돼요. 이해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요 상단에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GIF 파일로 만든 데이터들이 보여요. 클릭하시고 폴더 열기 하시면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본문 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GIF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일단은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블로그를 내가 하루 만에 써가지고 상해 노출이 되고 손님들이 몰려온다. 그거는 망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대행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절대로 블로그 대행을 맡기지 마세요. 거의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가시는 게 향후 미래적인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그럼 제가 일단 글을 마무리 짓고 들어올게요. 요 정도 규칙만 지키면은 블로그 초보분들도 노력 가하면 상위 노출이 될 거고, 이거는 매우 강력한 나의 매장의 홍보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글을 다 완료했고요. 일단 멸치국수에 대한 디테일한 데이터를 남겨드렸고요. 5,900원인데 지금의 고물가 시대에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거의 국물까지 싹 다 먹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돈가스입니다. 7,900원에 큰 덩어리 2개가 나오고 밥이랑 야채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이 정도면 상당히 혜자가 맞습니다. 서울대교역 메인거리나 샤로스길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퀄리티면 분명히 12,900원, 13,900원 되게 비쌀 거예요. 여기는 시장의 초입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뭐 샤로스길이나 꼭 메인거리 말고도 이렇게 중앙시장 들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있는데 상당히 싸거든요, 다. 그래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은 분명 만족을 하실 거예요. 시장 상인분들도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가스도 양이 엄청 많고 이 밥이랑 야채도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남겨드렸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싹싹 다 비워 먹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총평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 총평은 이 전체 글에 대한 후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나는 1년 만에 먹는 멸치국수였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었고, 봉천 현대시장에 다양한 가게들이 있지만 점심에 간단히 국수나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가게로 상군의 멸치국수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저만의 총평을 남기면서 글을 마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적었고요. 아마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2024년 9월 8일 2시 3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2시간 뒤면 아마 상위 노출이 될 건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해당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이 글에 대해서 포인트를 넣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블락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 텍스트 보이시죠? 배경색으로 노란색, 그리고 텍스트는 빨간색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강조 포인트가 생겨요. 이것도 잘 활용해보세요. 글쓴이들, 즉 글을 읽는 사람들이 피로하지 않게 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스티커 클릭하시고 이런 것들 넣어주시고요. 상대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다 썼고요.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보이시죠? 이 정도로 글과 그림, 움짤, 스티커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스킬을 발휘한 겁니다. 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요 발행 누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발행 시간을 현재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예약 발행도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현재가 조금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맛집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행할게요. 자,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간 24년 9월 8일 2시 6분이고요.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와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의 효과와 자영업자분들이 왜 블로그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좀만 이따 돌아올게요. 자, 지금 시간 24년 9월 8일 오후 3시 44분이고요. 와이프 새우 쪄서 먹이고 빨래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상위 노출 대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쓴 글의 레벨을 알고 싶은 경우, 상위 노출이 어느 키워드에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네이버에 판다랭크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인플루언서 탭 들어가신 다음에 이 블로그 분석이 있으세요. 클릭하시고요. 일단 저는 지금 S 플러스 상위 0.1%라고 나오는데 나쁘지 않은 블로그예요. 저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봉천중앙시장 맛집 여기에 다 걸쳐 있다고 하네요. 상위 노출이 됐으니까 분명 효과는 있을 거예요. 손님이 조금 더 늘어날 텐데 그 손님들을 잘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실제 검색을 해볼까요? 베스트라면 요 봉천중앙시장 검색했을 때 스마트 블로그로 걸치면 베스트인데 이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걸려요 원래. 일단 봉천중앙시장 치시면은 한 4등 정도의 제 글이 바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봉천중앙시장 맛집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 봉천중앙시장 맛집을 검색해도 1페이지에 일단 걸쳐는 있어요. 블로그 시스템은
레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혹시나 봉천중앙시장에서 국수 이런 거 검색하신다고 하면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봉천중앙시장에 국수, 멸치국수 이쪽은 다 1등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앙시장에 들렸는데 국수가 땡기는 분이 검색을 했어.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방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떠있죠. 일단 상군의 멸치국수 첫 번째 블로그를 제가 쓰게 됐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 실력 있는 집이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비용 받지 않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정리하면서 이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밖에 외관이 너무 검은색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너무 헷갈려요. 그 부분만 조금 밝은색 인테리어, 그리고 외부에 입간판이나 배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곱빼기 메뉴가 없더라고요. 뭐 1,000원이나 2,000원 추가하면 곱빼기 메뉴를 출시하셔도 크게 공수가 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출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시장 상인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시장 상인들한테 DC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임 할인, 뭐 평일에 런치든 손님이 없는 시간에 타임 할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세트 메뉴가 없더라고요. 국수랑 돈가스랑 한 번에 시켰을 때 저 같은 돼지들은 1.5인분, 2인분을 먹거든요. 그래서 세트 메뉴가 있으면 자주 먹어요. 이런 니즈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니국수 이런 추가 상품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민이나 625 뭐 배달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판매하시는 가격이 워낙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배민 625는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 거 고려하시면 거의 돈을 못 버시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고 싶으시면은 혼자 조금씩 제가 알려드린 스킬 있죠. 그 키워드랑 쓰는 방식 적용해가지고 조금씩 블로그 키워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손님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먹어봤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맛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